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축 방식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그것도 이 미국 땅에서 말이야. 어이없다는 듯이 설계 도면을 보고 있는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설 100년 역사에서도 하지 못한 걸 한국이 한다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가능할 거라고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1년 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시청의 건축 공무원 리처드 브레너입니다. 15년간 수많은 건축 설계도를 검토해왔지만 지난주 제 책상에 놓인 서류 한 뭉치는 저를 완전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D&I 한라라는 한국 건설사가 제출한 아파트 설계도였죠. 처음에는 번역상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공사 기간이 미국 표준의 절반에 불과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 48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18개월 만에 완공한다고. 사무실 창문을 통해 LA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건물은 보통 최소 3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아해졌어요. 기존 미국식 공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의 광범위한 활용, 모듈식 건축 요소, 그리고 현장에서의 조립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죠. 손가락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동료 제니퍼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어깨 너머로 설계도를 들여다봤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해 보이네. 가능할까? 글쎄, 도면상으로는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 가능할지는 의문이야.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에서 너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은 항상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특히 외국 회사가 미국 건설 시장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계도를 집어들고 건축과장 마이클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마이클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한국 회사에서 제출한 이 설계도 봤어? 이 공사 기간이 말이 돼? 그제야 마이클이 고개를 들고 제 손에 든 서류를 바라봤죠. 아, D&I 한라. 들어봤어. 싱가포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더군. 시간 내에 완공했다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우리 규제, 노동법, 안전기준이 아시아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이클은 안경을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리처드, 열린 마음을 가져보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사무실을 나오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도면을 다시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작업 순서도 인력 배치 계획, 자재 납품 일정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죠. 실시간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잠재적 지연 요소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어 사무실이 어두워질 때까지 설계도를 연구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그저 화려한 약속에 불과할까? 다음 날 아침 D&I 한라의 미국 지사장 김민중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 의심을 직접 풀어볼 절호의 기회였죠.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며 질문 목록을 준비했어요. 이 한국 회사가 과연 LA의 복잡한 건설 환경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젊은 나이였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죠. 첫 인상부터 호감이 갔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레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김민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혁신적인 계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출하신 계획이 너무 야심차 보여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김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놀라웠죠. 고층 건물이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된 거대한 콘크리트 패널과 모듈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크레인으로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는 장면, 작업자들의 동선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은 실제 속도의 30배로 빠르게 재생된 건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실시간 촬영 영상입니다. 저희의 프리캐스트 공법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품질 관리가 용이한 공장에서 대부분의 요소를 제작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안전성과 품질은 향상시키죠. 영상을 보며 점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였어요. 미국 건설 현장과는 달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가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깔끔한 건설 현장은 본 적이 없어요. 김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건설 철학은 정리정돈이 안전과 효율의 기본이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자신의 구역을 정리하고 다음날 작업을 위해 준비해요. 이론적인 설명보다 실제 사례가 저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건설 노동자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는 핵심 기술자와 관리자만 한국에서 파견하고 대부분의 인력은 현지에서 채용할 예정이에요. 2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저희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 의심은 상당 부분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떠난 후 마이클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땠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프로젝트 영상을 봤는데 그들의 방식이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그래서 말일세 리처드. 시의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속한 건축물 공급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 하지만 안전 문제는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물론 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 그래서 자네가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감독했으면 해. 자네의 꼼꼼함이 필요해. 책상으로 돌아와 D&I 한라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안전 기준은 미국의 OSHA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했어요. 모든 작업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제공하고 AI 카메라로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LA 건설업계에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겠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와 달리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 본 영상과 들었던 설명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 회사의 혁신적 접근법이 과연 LA의 복잡한 현실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마침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거대한 크레인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보였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장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무질서 대신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사 현장이 맞나?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재는 종류별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각 구역은 색상 코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직무에 따라 색상이 달랐어요. 현장 전체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공정률과 안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현장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리처드 씨 오셨군요. 현장 투어를 해드릴게요.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김민준을 따라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업자들의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대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동선 최적화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각 작업팀의 이동 경로와 작업 시간을 분석해 불필요한 대기나 이동을 최소화하죠. 이 타블렛을 보세요.
그가 건넨 타블렛에는 현장의 3D 지도와 함께 각 작업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색상별로 구분된 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계획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위치 추적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험구역에 무단 진입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시에는 모든 작업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거대한 조립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대형 콘크리트 패널과 미리 배관이 완료된 모듈식 유닛들이 크레인을 통해 정확한 위치로 운반되고 있었어요. 이 모듈식 접근법이 공기를 크게 단축시켜요. 기존 방식에서는 골조 공사 후 설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만 저희는 이 과정을 병렬로 처리합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점점 더 감탄이 커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디지털 스캐너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희는 예방적 품질 관리를 중요시해요. 문제가 발생한 후 수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자들이 지정된 휴식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식사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미국 현장과는 달랐어요. 30분의 정확한 휴식 시간이 끝나자 모두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휴식과 작업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지네요. 감탄하며 말했죠. 집중력과 안전을 위해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휴식 시간도 교대로 진행해요.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김민준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 건설업계와 한국 건설업계의 접근 방식 차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리처드 씨,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빠른 공사가 아닙니다. 안전, 품질, 비용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내가 15년간 보아온 건설 현장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군. LA시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점차 존경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미국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는 매주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D&I 한라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현장 중앙에 위치한 관제실로 향했어요. 이곳이 저희 프로젝트의 두뇌라고 할 수 있어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에는 현장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공정률, 자재 사용량, 인력 배치 현황, 날씨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능력입니다. 김민준이 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AI가 현재 진행 상황과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잠재적 지연 요소를 미리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는데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체 작업 계획을 제안했죠. 옆에서 근무 중이던 미국인 감독관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불신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으면 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실시간으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니까요. 관제실에서 나와 현장의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리캐스트 공법이었어요. 공장에서 제작된 거대한 콘크리트 부품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정밀하게 설계된 위치에 크레인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날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작업을 30% 이상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해요.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건물 골조가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존 미국식 방식으로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공정이 이미 3개월 만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적응은 어떤가요? 특히 미국 노동자들이 이 새로운 방식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김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솔직히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보여주기에 집중했더니 점차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인 포어맨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방식이 너무 엄격하고 군대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더군요. 안전사고가 줄고 작업 효율은 높아졌으니까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작업팀은 태블릿을 통해 자신의 작업 구역과 다음 작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작업 효율이 약 25% 증가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현장 조명이 켜지자 야간 작업팀이 순조롭게 교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작업 연속성이 완벽하게 유지되었어요.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중요 공정은 24시간 진행됩니다. 물론 소음 규제와 주민 민원을 고려해 야간에는 소음이 적은 작업만 진행하고요. 현장을 떠나기 전 김민중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벌써 20층 높이까지 골조가 완성되어 있었고 아래층은 외벽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랍군요. 이 속도라면 약속한 공기 내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겠네요.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약속보다 한 달 앞당겨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주 준비 기간이 여유롭거든요. LA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광경을 되새겨보았어요. 한국식 건설 시스템의 장점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빠른 공사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과 품질 관리, 그리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적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마이클에게 오늘의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이 미국 건설업계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 시스템과 프리캐스트 공법은 즉시 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클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다음 주에 시의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야. 자네가 투어를 안내해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미국 건설업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프로젝트가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에는 미국과 한국 작업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특별히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도 두 작업팀이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방식에 대한 이견이에요. 미국 팀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한국 감독관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미국 측 포어맨 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손짓을 크게 하고 있었고 한국 측 기술자 박상현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죠. 이봐요, 우리는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다고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라니 말이 안 되잖아. 박상현은 침착하게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식도 좋지만 우리 공법은 진동 최소화와 균열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품질이 향상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잠시만요.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톰, 박 기술자의 방식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박 기술자님, 왜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죠. 박상현이 태블릿을 꺼내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과 한국식 방식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명확했어요. 특히 진동 감소와 균일한 밀도 유지 측면에서 한국식 공법의 장점이 두드러졌습니다. 톰이 팔짱을 끼고 시뮬레이션을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 팀은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에 김민준이 다가와 제안했습니다. 혼합팀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한국 기술자와 미국 작업자가 함께 일하며 서로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 제안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혼합팀이 시범 작업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팀의 현장 적응력과 한국 팀의 체계적인 방법론이 만나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 개발된 거죠. 이 경험을 계기로 다른 작업팀들도 점차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작업자들과 한국 작업자들이 따로 모여 앉았지만 이제는 서로 섞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달 후 저는 현장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생겨났어요. 한국 팀은 미국 팀의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미국 팀은 한국식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접근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김민중과 점심을 함께하며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씨, 건설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죠. 저희는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을 중요시합니다. 이날 오후 저는 몇몇 미국 작업자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반대로 한국 기술자들도 미국식 농담과 문화에 적응하며 더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인 중장비 기사 스티브가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하자 한국팀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제 눈에 띈 것은 작업자 휴게실 벽에 새롭게 걸린 대형 현수막이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원팀 원골, 하나의 팀, 하나의 목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이런 문화적 융합이 단순히 이 프로젝트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건설업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접근 방식이 충돌하는 대신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혁신이 가능하다는 교훈이었어요. 프로젝트가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를 김민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리처드 씨, 신문 보셨나요? 그가 건넨 로컬 건설 산업 저널에는 D&I 한라의 프로젝트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외국 건설사의 안전 기준 의문 LA의 주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제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식 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익명의 시청 관계자의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 왜곡이에요. 우리 프로젝트는 미국 안전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김민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이 기사 봤어요?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 거죠?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 지역 건설업체들이 연합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D&I 한라의 성공이 그들에겐 위협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안전 기록도 탁월해요. 마이클이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리처드, 이건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야. 이익과 기득권의 문제지.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잠식될까 두려워하고 있어.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현장 앞에 10여 명의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켜라, 안전하지 않은 외국 공법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지역 TV 뉴스팀도 취재를 나와 있었고요. 김민중과 저는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 해요. 현장을 개방하고 안전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보여줍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동의합니다. 투명성이 최선의 전략이죠. 또한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도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김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현장을 일반에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언론을 초청해 한국식 공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직접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프로젝트의 안전 기록과 품질 관리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했어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LA 지역 유사 규모 건설 현장 대비 사고율이
78% 낮았습니다. 품질 검사에서도 모든 항목이 미국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오픈하우스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건축가, 공학자, 건설업체 관계자,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까지 참석했어요. 김민중과 저는 그룹을 나누어 현장을 안내하며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데모였어요. 한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 작업 구역에 접근하자 즉시 경고음이 울리고 해당 구역의 전원이 차단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예방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죠.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현장 투어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태도였어요. 이런 방식이 미국 건설 코드에 모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한 건설사 대표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제가 앞으로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D&I 한라의 표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국 코드보다 더 엄격합니다. 저는 15년간 LA시청에서 건축검사를 해왔지만 이처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시스템을 갖춘 현장은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 작업자 대표 마이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이곳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체계적인 작업 관리와 안전 시스템은 미국 현장에서도 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는 예상보다 성공적이었어요. 다음날 지역신문에는 혁신적인 한국식 건설 방식, 안전과 효율성 동시에 잡다라는 호의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모든 반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정한 평가의 기회를 얻은 셈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마이클과 결과를 공유했어요. 반대 의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오지. 하지만 결국 더 나은 방식이 살아남게 되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한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 건설업계의 미래를 형성할 변화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고요. 프로젝트가 12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성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48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내부 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일반적인 미국식 공사였다면 2단계까지 오는데 최소 24개월이 걸렸을 텐데 D&I 한라는 절반의 시간 만에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이죠. 오늘은 시정부 관계자들과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현장을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서 김민준과 함께 최종 점검을 했어요. 긴장되네요. 김민준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오전 10시 20여 명의 방문단이 도착했습니다. LA 시장을 비롯해 건축 관련 부서 책임자들, 유명 건설사 CEO들,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방문이었어요. 모두의 눈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현장 투어가 시작되었고 저는 주요 혁신 사항들을 설명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프리캐스트 모듈식 공법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했고 둘째, AI 기반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셋째,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립했습니다. 방문단은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건물 전체의 진행 상황, 작업자, 위치, 장비 상태가 3D 모델로 한눈에 파악되는 모습이 미래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LA 시장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있지만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보다 총 비용이 약 15% 절감되었어요. 이 말에 방문단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빠른 공사 속도와 더 낮은 비용이라니 건설업계에서는 꿈의 조합이었으니까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마감 작업의 품질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균일한 품질, 정확한 시공,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돋보였습니다. 한 건설사 CEO가 콘크리트 벽면을 손으로 만지며 감탄했어요. 이 품질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균일함을 유지하나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모든 설치 과정은 디지털 스캐너로 검증되죠.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점심시간 현장 식당에서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준은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안전 기록, 공정률, 비용 효율성, 그리고 품질 측정 결과까지 모든 지표가 기존 방식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 기록이었어요.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고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작업자 교육과 예방적 안전 시스템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LA 시장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건물 공사가 아닌 건설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혁신적 방식을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김민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리셉션이 끝난 후 몇몇 건설사 대표들이 김민준에게 명함을 건네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방문단이 떠난 후 현장을 둘러보며 김민준과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려고 하니 뿌듯하지 않나요? 김민준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미국 현장에 적응하면서 우리 시스템도 더 발전했으니까요. 이건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상호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을 나서며 지난 12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 의심과 불신, 문화적 충돌, 업계의 반발, 그리고 마침내 인정과 존중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오늘의 성과를 보고했어요. 마이클, 이제는 확실해요. 이 프로젝트는 LA 건설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마이클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맞았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봤지. 자네의 개방적인 태도가 이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감정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건설업계가 얼마나 혁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그 결과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었죠. 프로젝트가 완공을 2달 앞둔 시점 LA시청에서는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시의회 의원들, 건축부서 책임자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세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 제니퍼에게 물었어요. D&I 한라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들었어요. 제니퍼가 속삭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LA 시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D&I 한라가 보여준 혁신적인 건설 방식은 우리 시의 주택 문제와 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고 적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심지어 반대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롤모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LA시는 앞으로의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식 스마트 건설 시스템과 프리캐스트 공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번째 발표였어요. LA시와 D&I 한라가 공동으로 건설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미국 건설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민준이 연단에 섰어요. 저희 D&I 한라는 이 협력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혁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점이 결합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건설업체 대표들이 김민준에게 몰려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었죠. 업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리처드, 자네의 역할이 컸네.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덕분이야.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제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마감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LA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김민준과 대화를 나눴죠. 이제 곧 완공이네요. 감회가 어떠세요? 물었어요. 김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단순히 성공적인 건물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나라의 건설 문화 간에 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일 화려한 준공식이 열렸어요. 리본 커팅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함께했고 이 건물이 두 나라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상징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과 한국 작업자들이 나란히 서서 자랑스럽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준공식 이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새롭게 완성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15개월 전 그 야심찬 계획서를 처음 보았을 때의 의심과 불신이 이제는 존경과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이클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 소식을 전했어요. 시장님이 방금 전화했어. 자네를 새로 설립될 건설혁신센터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셨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규정을 따르는 공무원일 뿐인데.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자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지원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을 넘어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에 대한 존중과 개방성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LA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 때 새롭게 완성된 D&I 한라의 건물이 다른 빌딩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죠. 돌이켜보면 저는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기존의 생각에 도전할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LA 건설업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의 힘. 정말 자랑스럽네요. 외국에서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해피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